진짜. 교수님 속 붙었습니다. 이거 아까 뉴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문단장에 김경림 의원님이 임명돼갖고 제가 이제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내긴 했는데 그 형님 그릇에 맞는 좀 더 좋은 자리를 주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아니야, 노조에게 투명성이면 김경률 회계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더 요새 그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자리가 빌 것 같은데 아니, 안 빌 것 같던데요? 김경률 회사님을 보면 그게 꼭 출산을 하고 싶은 얼굴은 아니세요. 회계를 투명하게 쓰고 싶은 얼굴이지 출산은 좀 그래요. 아니, 확실히 윤석열 정부는 너무 사람을 잘 써. 적절한 자리에. 노동개혁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이제 지지하는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원인 중 1위가 노동개혁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 노동개혁을 좀 해나갈 어떤 전사로 김경률 회계사님은 너무 멋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일원님이 노동계에서 진짜 몸을 아스팔트 뒹굴막 근데 사실 그걸 보면서 수많은 그러니까 민주노총 머리 받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민주노총을 정권이 민주노총을 딱 이렇게 치니까 지지율이 그것 올라. 때문에 지지율이 오른다는 거는 민주노총에 대한 사람들의 이 피로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고 머리 받고 죽어라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진짜. 저 경일원님 전화해서 뭐라 그러지? 축하한다고? 축하드린다고? 네. 이훈 형님 저 유튜브 중인데 전화 통화 가능할까요? 네네네. 아니 어때요? 뭐 하실 말씀? 연락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정돼 있었죠. 역시. 그러니까 우리 김희 대표님이 이거 여기서 이제 일 잘해서 공정거래위원장 가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꿈은 오로지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미스코리아 꿈 갖는 거랑 똑같은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축하 전화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세도하고 있습니다. 멋있어. 혹시 매일 출근하는 거 아니지? 비상근이에요? 네네. 비상근이죠. 비상근이지만 매일 갈 거죠? 그럼요. 그렇죠. 누가 다른 사람이 차지할지 모르니까. 일이 없어 별로. 네. 그럼. 네. 그리고 거기 그러면 혹시 뭐 나중에 유튜브도 한번 나와주세요. 네. 네네네. 그럼요. 한번 나오셔서 민주노총 같이 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어째 형님이 이렇게 흔쾌히 해서 너무 좋다. 나도. 사실 제야 이게 아까워 이분은.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맞아요. 나 진짜. 혹시 뭐 사람들은 뭐 저한테 야 너는 안 가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여러분. 그런 얘기 없는데요, 여기? 없어. 아까 할 일은 간첩 얘기 잠깐 해야지. 간첩 얘기. 네, 간첩 얘기 오늘 할까 봐요. 요즘 좀 기자분들이 저희 대한연대에 전화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그 간첩단 사건 때문에 취재를 가면은 취재처에서 대한연대를 가라 그런대요. 그래서 대한연대 유튜브를 보시고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민경훈님하고 통화를 하라 그런대요. 네. 그리고 최근 전화가 많이 왔고 어제 저한테 혹시 보좌관 누군지 아냐는 거야. 네. 난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아침에 딱 갑자기 기자한테 문자 온 거예요. 찾았습니다. 누군데요? 했더니 윤미향 의원 전 보좌관 조정훈입니다. 어머 잠깐만 그 간첩 연루된 사람이 국회에 연루된 보좌관이 누구냐고 나한테 물어봤더니 난 잘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찾아갖고 저한테 아침에 제보를 해준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이 사람이 통일뉴스라는 그 보좌관 하기 전에 통일뉴스 기자였거든요. 근데 그 통일뉴스가 민경호 대표님 주사파일 때 기고하던 주사파 신문이에요. 주사파 신문. 예, 그래서 여기서 있었고 그 다음에 김복동 재단. 김복동 재단이라는 건 참고로 김복동은 위안부 할머니로 2019년 돌아가신 분이고요. 그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때 거둔 장례비를 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김복동 재단에서 일을 하다가 윤명하고 일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 일 이후에 뭘 하는지 몰랐는데 난수표를 보내고 있었나 봐요. 난수표 보냈었구나. 예,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생각보다 통일뉴스에 기사를 되게 많이 썼고요. 외교 안보 쪽으로 기사를 주로 많이 썼더라고요. 아마 기자로 있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금 취재를 빙자해서 정보를 캐기에 되게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통일뉴스는 이제 자주 씹어보다는 덜하지만 약간 아닌 듯게 하지만 북한 편을 드는
그런 데인데요. 저 이분이 쓴 기사 중에 그거 보여주세요. 저기 통일뉴스 무슨 몇 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2018년에.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다음에 8주년 기념식에 문재인이 갔어요. 문재인이 갔어요. 네, 문재인도 갔고 이인영도 갔어요. 그러니까 통일뉴스가 어떤 데인지 모르고 갔을까? 잘 아니요, 그럴 수 이인영은 100% 알았을 것이고 만약 문재인이 바지라면 모르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지라면. 여기는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조청룡 뉴스 되게 많이 나오고 정대협 뉴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자주시보는 우리 위대한 수령님이 수준의 거의 글을 쓴다면 통일뉴스는 그거를 북한의 김정은은 이런 식으로 언어만 순화됐지 사실은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갖고 인사말을 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미향 남편의 김삼석, 김삼석의 동생 김은주, 김은주의 남편 최기영 다 간첩이에요. 다 간첩이구나. 다 간첩인데 그 지금 저 조정우는 김삼석이 소개해서 윤미향이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 조정우가 김삼석과 윤미향이 함께 만든 게 평화나비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나비. 베트남 기행을 갔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공작금이구나. 아니요, 공작금보다 안성쉼터. 아, 안성심도. 안성쉼터에서 왜 지인하고 주고받으면서 되게 웃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트남으로 기행을 가요. 이 돈이 그 돈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동행했던 게 조정훈이죠. 아, 그렇구나. 북에 난수표를 보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수표 몰라, 수표? 그냥 뭐 암호문을 보낸 것 같은데 어지럽게 그 정도면 보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오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 북한에서 한국에 이제 무전을 보낸다면 방송이 어떻게 나오냐면 183쪽 뭐 3,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책을 둘이 정해 놓은 거예요. 두 사람 간첩과 북한 사이에 책이 있어갖고 그 책을 딱 사면은 몇 페이지에 뭐 하면 거기 글자가 나오죠. 몇 페이지에 뭐 하면 또 글자가 나오죠. 그걸 이어붙이면 글씨 이게 문장이 돼요. 근데 그 책이 뭔지를 서로 모르면 그걸 들어도 그치, 무슨 말인지 모르지. 모르잖아요. 제가 또 간첩하고 친하니까 재벌 간첩하고 그 간첩님한테 어떻게 정보를 줬는지 물어보면은 북에서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와 남북 교류라는 이유로 전화가 와가지고 뭐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그러면 뭐 참여연대 동향도 얘기해주고 뭐 민주노총 동향도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간첩행위고 정보를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서민 쟤 어떤 애야 그러면은 기생충 같은 놈이다 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최근에 이제 간첩으로 추정되는 한 분이 있어요. 그 분을 누가 이제 그분을 만나고 와서 얘기해 주는데 그분이 자기는 반드시 남조선을 해방시켜서 민경호 같은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술자리에서 했대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북에다 보고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민경호 이 새끼 완전 꼭지가 돌아가지고 배반자가 됐다 그럼 이렇게. 북한에서 민경무 암살하러 내려오는 것도 안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빨대양 스튜디오에 쇠붙이를 검색하는 게 아니고 대한연대에 오는 사람 쇠붙이 검사해야 될 판이야. 무섭다.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우리 저기 난수표 작성에 당시 관여했다는 방청객 한 분. 맞아요. 맞아요. 평화의 집 그 저기 유명한 그 저기 손영민가 마포 심터. 예, 그 사람 사망했을 때 보좌관이 와갖고 첫 발견했다고 그렇지, 했잖아요. 그렇지. 그 보좌관이 조정훈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아니 그걸 누가 알고 있는 거야?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마포 심터는 정말 웃긴. 그러니까 마포 심터 이 사람 죽고 나서 그 윤미향이 막 그랬거든. 검찰 때문에 죽었다고 막 그랬는데 마지막 통화를 윤미향이랑 하고 했고. 그리고 보좌관이 발견하고. 그리고 아니 하루 연락 안 된다고 다 큰 어른이 갑자기 죽었다고 경찰에 연락을 하는 게 말이 돼? 경찰하고 같이 문 따고 들어갔는데 죽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북한의 공작인가 이런 생각도 막 들었어. 그러니까 마포시 나고 뭐 그때 저 생각은 그냥 마포심터 그 소장이 너무 그동안 그 윤미향이 길 할머니 삥 뜯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 뭐 그 할머니 양아들 왔을 때 무릎 꿇고 빌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네가 뒤집어 써라라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었거든. 근데 이걸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이 몇 번 불렀는데 가지 않았거든. 이 경찰이 사건 종결해 버렸잖아. 이것도 그러니까요. 재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됩니다. 지금 그 이재명 아들 성매매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또 이 김삼석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프랑스에 조덕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완전 간첩 못 들어와. 이 사람 평화나비 한다 그래갖고 프랑스에서 또 애들 불러놓고
그 맨날 주사파 교육 시키고 북으로 넘겨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김삼석, 조덕원, 뭐 윤미향 다 같은 라인이에요. 근데 저는 윤미향이 어느 정도 깊게 개입돼 있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보장한 사건을 보면서 생각보다 깊숙이 개입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미향이 하는 것들이 맨날 이런 거잖아. 뭐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고 맨날 이 소리 하고 네. 이거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내가 국민 쌍년이 됐어. 그러면 사실 웬만한 사람은 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든지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얘가 버틸 수 있었던 든든한 지원군과 힘은 그냥 남편 김삼석 정도가 아니었던 거지. 얘가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이런 상황에서 서민 교수님을 고소할 수 있었던 그 뒷심과 뒷배경이 있었던 거지.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진보당 같은 데서는 뭐 공안몰이를 한다. 왜 감처검이 이때 발표하냐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도 발표를 안 했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때 발표를 하겠니? 문재인이 안 해갖고 묵어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거지. 그게 왜 안 나는 진보당이 거꾸로 얘기하지? 문재인은 왜 발표를 안 했냐고 물어봐야지. 그럼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진보당 많이 쫄리나 봐. 지금 정체가 드러나니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얘네들은 마약 수사를 해도 지랄, 조폭 수사를 해도 지랄, 간첩 수사를 해도 지랄, 북한이 도발을 해도 윤석열이 잘못이라고 지랄.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죠? 일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집무실 옮겼다고 지랄. 뭐 어쩌라고. 예전에는 운동권이 반미를 얘기했어요. 네. 미국 반대, 뭐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반미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운동권들이 뭐 미문화원, 미대상은 다 이런 네. 사건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반미를 얘기하기는 지금 한국 상황이 이제 반미를 얘기하면 또라이 취급받죠. 또라이 취급을 당하니까 언젠가부터 반일로 돌아섰어요. 그렇지. 그래서 계속 반일 머리를 하면서 그 이제 최첨단의 윤미향에 서 있는 거지.